여기 계신 옆에 계신 좋은 분들도 좋은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오늘 안 나오신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서 그 보는 재미가 너무 연습하면서 네,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악해지고 악한 사람은 착해질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인간의 착한 본성이 어떻게 악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직한 장군 맥베스는 어느 날 마녀들로부터 자신이 왕이 된다는 신탁을 듣죠. 그 말이 시가 돼서 왕위에 오르기 위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던 순간 과욕이 부른 성취는 하나씩 허물어져 갑니다. 새 마녀와 얽힌 맥베스의 이야기는 소설 제인 에어에서도 등장할 만큼 유명합니다. 주인공 로체스터는 맥베스가 새 마녀에게 맹세하듯 제인 에어에게 사랑을 맹세하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가장 위험한 비극 맥베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1606년작이에요. 셰익스피어 하면 영어 문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유명하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 맥베스에 등장하는 첫 문장인데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However, through the fog and filthy air. 선한 것은 악한 것, 악한 것은 선한 것. 안개와 더러운 공기 속을 날아다니자. 이런 뜻인데요. fair하고 foul을 잘 섞어가지고 운율을 맞춘 그런 문장이죠. 운율도 훌륭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항상 착하지만도 않고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맥베스의 주제의식을 한 문장에 잘 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베스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인공은 맥베스고요. 맥베스한테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맥베스한테는 벤코우 장군이라고 처음에 같이 등장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두 명의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벤코우 장군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플리언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 마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맥베스 장군은 덩컨 왕 밑에서 일을 하고요. 덩컨 왕한테는 첫째 아들 멜콤 왕자, 둘째 아들 도널 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콤 왕자 주변에는 로스, 레녹스, 맥더프라는 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레미스의 영주이고 스코틀랜드 최고의 전사인 맥베스와 벤코우는 전쟁 후에 왕이 있는 포레스 성으로 복귀하는 길에 새 마녀를 만납니다. 맥베스 만세! 글레미스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맥베스 만세! 코도의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맥베스 만세! 장차 왕이 되실 분. 이 얘기를 듣고 벤코우가 맥베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베스 장군, 왜 놀라시오? 이렇게 듣기 좋은 예언을 왜 두려워하시오? 진실로 너희들은 환영이냐? 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냐? 나의 존경하는 동료를 너희는 현재 경칭으로 부르고 다시 새로운 자기와 미래의 왕위까지 약속하여 장군은 저렇게 망연자실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게는 아무 말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을 툭 던지죠. 그랬더니 이제 마녀들이 이번에는 벤코우를 보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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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맥베스보다 작지만 훨씬 크신 분, 별반 운이 좋지 못하시나 훨씬 운이 좋으신 분, 왕이 될 자손을 낳으시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 그러니 두 분 다 만세. 맥베스, 벤코우, 벤코우와 맥베스 두 분 다 만세! 이러면서 이제 다시 안개가 짙어집니다. 요걸 보고 이제 맥베스가 섞어라! 애매한 말들을 하는 것들아, 좀 더 똑똑히 말해주거라. 나의 선친 시멜이 돌아가시고 내가 글레미스 영주가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코도 영주는 살아있으며 세력 있는 실력자다. 더욱이 왕이 된다는 말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해봐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괴상한 짓을 얻어왔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녀들은 사라지죠. 이 세 마녀의 신탁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비웃는 맥베스와 벤코우는 복귀 길에 왕의 전령으로부터 코도의 영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녀의 예언이 정말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맥베스가 혼자 얘기를 하죠. 글레미스, 코도의 영주, 그 다음엔 대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벤코우한테 말해요. 후손들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소? 코도를 내게 준 것들이 그 못지않은 약속을 하지 않았어? 벤코우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 말 담있다가는 장군이 코도 영주 외에 왕관을 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죠. 어둠의 수족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가끔씩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소소한 정직으로 우리를 유인하여 중대한 결말에서 배신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레스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환대를 받죠. 덩컨 왕이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과인의 무한한 기쁨이 넘쳐 흘러 자꾸만 눈물 속에 숨어 들려 하오. 왕자들이시여, 친척들이시여, 영주들이시여, 그리고 기타 고관 대작들이여, 지금 선포하노니 장남 멜콤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그의 이름을 앞으로는 컴벌랜드 공이라고 부르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광은 비단 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깃발이 별처럼 모든 공신들 위에 빛나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맥베스를 보고 그럼 이제부터 장군이 거할 성인 인버네스로 행차하여 좀 더 수고를 끼쳐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 맥베스의 성으로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하죠. 휴식도 폐하를 위하는 휴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신에겐 고통입니다. 신이 먼저 가서 폐하의 행차를 알려 소신의 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허허, 참으로 훌륭한 코도 영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왕이 물러나자 혼자 맥베스는 이렇게 중얼거려요. 컴벌랜드 공이라. 그것은 하나의 계단.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뛰어 넘어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것은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별들아, 그 빛을 거두어라. 빛은 나의 검고 깊은 욕망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눈은 손이 하는 일을 못 본 채 해라. 그 일은 해야만 한다. 그 결과를 눈이 보면 끔찍하고 무서움에 몸서리 쳐질 일에. 그러면서 퇴장을. 이제 퇴장한 맥베스를 보고 덩컨 왕이 벤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벤코, 맥베스는 참으로 용감하오.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하니 오히려 과인이 하지만 향연이라도 갖는 것 같소. 자, 우리도 그의 뒤를 따릅시다. 그렇게 서둘러 먼저 가서 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니 과연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이요. 자, 이제 맥베스가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저쪽 성에서 편지를 받아본 아내는 자, 어서 이리 오세요. 그래서 당신의 귀에 내 혼을 불어넣고 운명과 초자연이 씌워질 것 같이 금관에 당신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용맹스러운 내 혀로 꾸짖을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 둘이서 이제 작전을 짜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덩컨이 저녁에 일로 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일 왔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절대로 태양은 그 내일을 못 보리라. 영주님, 당신의 얼굴은 책과 같아서 낯선 걸 읽을 수 있어요. 눈과 손과 혀로 한영을 표하세요. 순진한 꽃 같지만 그 밑에 뱀이 되는 겁니다. 밝게만 보이세요. 그 나머진 모두 내게 맡기세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내를 유혹하고 아내가 남편을 꼬드기는 것처럼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작전은 이거예요. 하수인들한테 시켜서 대신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수인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였어요. 죽이고 아내한테 돌아왔어요. 왕을 죽일 때, 자, 이제 왕을 죽이는 순간이 너무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죽이고 와서 아내한테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죽일 때 옆방의 아들들은 하나는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는 아멘이라고 기도를 했지. 망나니 손주인을 보기라도 한 듯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난 축복해 주셔서의 아멘을 할 수 없었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멘 하지 못했을까? 축복을 절실히 원했는데 아멘이 목구멍에 걸렸었어.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린 미쳐요. 네. 왕의 아들들을 보호해줘야 할 장군이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 심정적으로 흔들리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미친다고 단도리를 짓죠. 자, 다음날 아침이에요. 무슨 변이 생겼습니까? 폐하의 신상에 변이 생겼어. 그런데 모르고 계시다니. 폐하의 혈통의 샘, 그 원천이 끊어져서 그 근원이 끊어졌다는 말씀. 부왕께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뭐요? 누구한테? 호위병들의 소행인 듯 합니다. 그놈들이 손과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단검에 피가 묻은 채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실성한 듯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맡길 위인이 못 되는 그런 놈들에게 호의를 시킨 게 잘못이었어. 너무 격분한 나머지 내가 그놈들을 베어버린 것이 안쓰럽구나.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 그 충격적인 순간에 그 누가 앞뒤를 분별할 수 있으며 이 격분한 감정에 그 어떤 침착함을 보일 수 있으며 이 불타는 충성심을 그 어떤 냉정함이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맥베스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맥베스 부인이 재치를 발휘해서 기절할 듯이 쓰러져요. 그러면서 난처한 상황을 모면시키죠.
자, 이제 첫째 왕자가 둘째 왕자한테 속삭입니다. 야, 왜 우린 입 다물고 있어야 할까? 이 사건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인데 말이야. 아, 이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넌 어쩔 셈이냐? 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필요는 없다. 마음에도 없는 슬픔을 겉으로 나타내는 일은 위선자들이 흔히 하는 짓이야. 난 영국으로 가겠다. 저는 아일랜드로 가겠어요. 서로 헤어져 있는 게 안전할 겁니다. 어서 말해 오르자. 작별인사 같은 것은 생략하고 재빨리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야.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그 자리를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야. 판명되었습니까? 그 극악 무도한 살해자가 누구죠? 맥베스 장군이 목을 친 그 두 놈이죠. 세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엄청난 짓을 했을까요? 매수당한 거예요. 멜콤과 도널베인 두 왕자가 아무도 모르게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번 살해의 주모자로 두 왕자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역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구려. 자기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다니. 그렇다면 필경 왕위는 맥베스 장군에게로 돌아가겠군요. 이미 추대되어 스콘으로 대관식을 거행하러 떠나셨습니다. 덩컨 왕의 유해는 어디로 모셨나요? 호음길로 모셔졌어.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며 선왕들의 유해를 모신 것이죠. 경께서는 스콘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파이프로 갑니다. 벤코우가 이 장면을 보고 속삭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왕위와 포도와 글래미스 모든 것을 가졌다. 운명의 여인들이 약속했던 그들,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추한 반칙을 범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후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수많은 왕들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 말이 진실이면 왜 그것이 당신에게 입증된 진리에 의해서 내 신탁이 되면서 내게도 희망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만두자. 아, 벤코우는 이 모든 일이 맥베스의 짓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네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맥베스가 일단 덩컨 왕을 살해했죠. 그래서 첫째 왕자인 멜콤은 영국으로 갔고요. 둘째 왕자인 도널베이는 아일랜드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멜콤은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만나겠죠. 그래서 시워드 장군이라는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되고요. 이제 벤코우가 조금 걸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관식이 거행이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됐어요. 레녹스, 로스 이런 여러 귀족들이 시종을 거느리고 이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벤코우를 보죠. 아, 여기 우리 주인이 계시는군. 아, 우리의 축하연에 이분 안 모시면 구멍 뚫린 창문처럼 퍼져날 뻔했어요. 오늘 밤 만찬회를 베풀기로 했으니 장군도 꼭 참석하기를 바라오. 네, 폐하의 분부신데 오직 신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뿐인 줄 압니다. 오늘 뭐 말을 타고 어딜 가신다면서요? 아, 이게 지금 동정을 파악하고 있네요. 그러합니다, 폐하. 나가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서 장군의 신중하고 유익한 의견을 참고하려는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내일로 미룹시다. 그런데 멀리가오. 지금 떠나면 만찬회 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말이 늑장을 부린다면 어둑어둑한 시간을 한두 시간 더 잡아먹어야겠죠. 축하연에 늦지 않도록 가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이때 이제 맥베스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 계승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난 벤코우의 후손을 위해서 내 마음을 더럽혔고 인자한 덩컨왕을 그들을 위해 죽였으며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그릇에 원한을 부었고 공공의 적 악마에게 내 영원한 보물인 영혼을 내주었다. 그들을 벤코우의 씨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럴 바엔 차라리 자, 운명아, 결전장에 들어와 나와 한번 끝까지 겨뤄보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6명의 소용돌이에 몸을 맡기며 이제 자객을 부릅니다. 폐하, 소인은 세상의 온갖 천대와 학대에 분통이 터져 못 살 지경입니다. 그자는 과인에게도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앙숙이니라. 그자가 살아있는 한 일각일각이 짐의 급소를 지르고 있는 셈이지. 곧 부르겠네. 안에서 기다리게. 그러면서 계획은 끝났다. 벤코우여, 네 영혼이 날아가야 천당을 찾는 시간은 바로 오늘 밤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개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베스는 자객을 보내서 벤코우를 살해합니다. 자, 여러분 각기 제자리에 앉으시오. 진심으로 환영하오. 반가워합니다. 과인은 미흡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어울려 주인 노릇을 해야겠어. 오늘의 여주인공은 왕비석에 앉아 있소만 적당한 때에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정합시다. 반공하나 폐하께서 저를 대신하여 인사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맥베스가 막 이제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때 자객끼리 나타나. 자객한테 가면서 이렇게 물어요. 네 얼굴에 피가 묻었다. 아, 이건 벤코우의 피입니다. 그 피는 그자의 체내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네 얼굴에 묻어있는 게 낫지. 근데 그자는 처치해버렸느냐.
네, 제가 그제의 목을 잘랐습니다. 자네는 역시 명수로군. 플리언스를 해치운 자도 훌륭한 솜씨였다. 그것도 자네가 했다면 너는 천하의 명수로다. 폐하, 플리언스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불안증이 일어나겠군. 둘 다 처치했더라면 아무 걱정도 없었을 것을. 그런데 벤코는 틀림없이 처치했겠지? 아, 틀림없습니다, 폐하. 머리에 20군데 칼을 맞아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개천에 처박혀 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큰 뱀은 죽었다. 그러나 달아난 작은 뱀은 머지않아 독을 갖게 되겠지. 하지만 아직 독리는 없다. 그만 물러갈 거라. 내일 다시 이야기해. 마침 그때 이제 맥베스 아내가 맥베스를 불러요. 폐하, 환대가 모자랍니다. 번외 자석에서는 주인이 자주 환대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사서 먹는 음식이나 다름없어요. 연애란 환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려. 다들 마음껏 드시고 소화도 잘 되어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오. 폐하께서도 앉으시죠. 벤코우 장군이 이 자리에 참석했더라면 전국의 고관대작들은 모두 모인 셈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죠. 이때 벤코우 장군의 유령이 조심스럽게 등장해서 맥베스의 자리에 앉습니다. 벤코의 유력을 보고 깜짝 놀라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 이제 유령한테 얘기해요. 내가 했다고 어찌 감히 네가 말할 수가 있느냐? 피투성이가 된 머리털을 나에게 대고 흔들지 마라. 이때 이제 눈치를 채고 맥베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일어납시다. 폐하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신가 봅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폐하께서는 이런 증상이 가끔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어온 일이죠. 다들 앉아주세요. 이 증상은 일시적입니다. 곧 회복되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맥베스한테 여보, 남자답게 정신 차리세요. 혼을 내죠. 자,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시 이 새 마녀를 맥베스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홀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맥베스, 맥더프를 조심해라. 파이프 영주를 조심해. 네 정체가 무엇이든 옳은 경고 고맙다. 내 근심을 잘 짚었어. 잔인 대담 꿋꿋하라. 인간의 능력 따윈 우습게 생각하라. 여자에게 태어나서 맥베스를 해칠 사람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래, 그럼 살아라 맥더프. 내가 왜 두려워해? 하지만 난 확신을 재확신할 셈으로 넌 살지 못한다는 운명의 보증을 받겠다. 창백한 내 심장에 거짓말 마라 하고 천둥 쳐도 잠들 수 있다. 맥더프를 죽이겠다는 뜻이죠. 사자처럼 당당하라. 짜증내고 안달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신경도 쓰지 말고 번함의 큰 수풀이 던신의 언덕으로 맥베스를 대적하러 다가오기 전에 절대 정복 안 될 테니 누가 숲을 증발하고 나무들어 내림 뿌리 뽑으라고 할 수 있지? 달콤한 예언이다. 좋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맥더프를 살해하러 가는데 맥더프가 없어요. 맥더프는 이미 멜콤 왕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맥더프 아내와 가족들만 있었는데 그 일가족들만 살해를 하고 말죠. 맥베스의 쿠데타를 의심하는 파이프 영주 맥더프는 아버지가 죽자 잉글랜드로 도망간 멜컴 왕자를 찾아서 맥베스를 제거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멜컴 왕자는 맥더프의 제안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맥베스가 보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사를 합니다. 나는 싫다 라고 계속 도망을 다녀요. 여기 이제 그 맥더프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냥 좌절을 해요. 막 화를 내고 멜컴 왕자가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맥더프는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고 본인이 정말 난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순간 멜컴 왕자가 맥더프의 어깨를 툭 치죠. 사실 반역자 맥베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 분들과 함께 군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원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맥베스를 어떻게 공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더프가 크게 안심을 하면서 복수를 결심을 하죠. 한편 궁정에서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 맥베스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구가 없어져라. 제발 없어져. 하나, 둘. 아니 해치울 시간이 됐잖아. 지옥은 깜깜해. 저런 폐하. 저런 군인인데 두려워해요? 누가 알든지 두려워할 게 뭐예요? 아무도 우리 권력을 시비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늙은이 몸에 그렇게 피가 많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러면서 계속 미쳐요. 미치다가 결국에는 계속 막 헛것을 보고 막 그러면서 시종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 피를 지우고 막 그 방황을 하죠. 맥베스 부인이. 이러다가 스스로 그렇게 담대하던 맥베스 부인은 결국 자살을 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맥베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좌절스러웠겠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고 혼자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아내가 저렇게 먼저 미쳐버린 맥베스라고 제정신 차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져라 짧은 촛불.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기치고 안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처럼 소음 광기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망연자실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한편 멜콤 왕자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맥베스는 마녀의 조언에 힘을 얻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들은 물리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녀의 예언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마녀가 이렇게 얘기했죠. 버남의 큰 수풀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맥베스를 대적하여 다가오기 전에는 절대 정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적군들이 버남의 숲으로 위장해서 던시네인 언덕으로 천천히 다가오면 자신을 정복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적들은 이렇게 숲으로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이때 맥베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능력 따윈 우습게 생각해라. 여자에게 태어나서 맥베스를 해칠 사람은 절대 없을 테니. 그런데 맥두프는요, 칠삭동이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면에 약간의 예언의 함정이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자, 전쟁터에서 맥더프를 만나자 맥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서 맥베스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웃죠. 불사시나 항복하라. 네가 항상 섬겨왔던 수호신이 말할 거야. 맥더프는 때이르게 제 어미의 자궁을 찍고 나왔다고. 깜짝 놀라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지 않겠다. 나이 어린 멜콤의 땅에 입 맞추고 잡놈에게 놀잇감은 되지 않을 테니 이 도전의 방패를 내 몸 앞에 던진다. 덤벼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결국 죽음을 당하죠. 맥베스라는 하나의 인물 안에는 되게 다양한 인간의 내면 세계가 존재합니다. 처음엔 아주 선함이 있죠. 덩컨 왕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인망도 높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녀의 신탁을 듣고는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베스 아내가 계속 뽐뿌를 넣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만을 해요. 정말 남을 속이고 이런 짓은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씩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하죠. 그러나 원래 본심은 정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하고 나니 자신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그런 셈이 된 거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이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거 보고 아내가 먼저 정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맥베스도 정직하고 맥베스 부인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정직했던 그런 인물인데 마녀의 신탁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정직한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자신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오히려 자신의 무모함에 올가미가 씌워진 거죠. 맥베스의 과욕은 누구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새 마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맥베스의 잘못인가요? 어쩌면 맥베스는 새 마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유혹에 빠지면 누구예요? 맥베스죠. 리어 왕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탁월한 바보짓이 아닌가? 불운에 빠진 것은 종종 우리의 행동이 지나쳤기 때문인데 재난의 이유를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우리가 불가피하게 악당이 되고 하늘이 강요해서 바보가 되고 천체의 우열로 나쁜 놈, 도둑놈, 배신자가 되며 행성의 영향력에 강제로 복종당해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간통범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때요? 맥베스의 잘못은 새마녀의 잘못이 아니에요. 새마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안 듣고가 바로 맥베스의 판단력인 거죠. 맥베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죠. 자신한테 맞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해서 왕이 된다면 왕이 되는 날을 기다리면 되는지 그걸 갈취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너무 커진 거죠. 적당한 수준까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행복이 있는데 그걸 너무 원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천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맥베스 이야기를 보면서 고양이의 우화가 떠올랐어요. 새끼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걸 보던 엄마 고양이가 묻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엄마, 난 저 꼬리를 잡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꼬리가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저 꼬리 잡으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저걸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걸 하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저 행복이라는 꼬리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엄마 뒤를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너도 꼬리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네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 그러면 저 행복이라는 꼬리는 언제나 너를 따라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맥베스도 자신한테 원래 주어져 있던 그런 명예와 그런 좋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쟁취하려다가 오히려 사고를 얻죠. 맥베스 한 번쯤은 우리가 꼭 되씹어 봐야 할 과욕에 대한 우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원작의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영화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